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화폐 위안화가 갈수록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일단 디플레이션, 중국 경제가 워낙에 좋지를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치고 나갈 방법이 마땅치가 않죠. 천문학적인 이 부동산 쪽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이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지금 거의 드러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모닝콜을 아무리 때려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금리와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금리 격차가 벌어진 상태를 허용하다 보니까 미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거의 서서히 빠져드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오늘 역시도 위안화는 약세 국면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링 안에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일단 중국은 소비 부진, 부동산 침체라는 이 두 가지 굵은 경제 위기를 제대로 겪고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도 되게 찜찜한 구석이 많고요. 아니, 비슷해도 좀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을까? 결국 부동산 침체가 불러온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07년도 리먼급 사태 정도의 위기로도 해외 신용평가사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급해진 중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위안, 120조를 긴급 투입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 부동산 버블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죠. 정말 왕서방 동네는 규모가 다르네. 120조. 결국 아무리 저리의 금리 혜택을 주면서까지 집을 사라고 권유를 해도 수요층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누가 자국 내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건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 아마도 왕서방님들 손절 현상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천 역세권 주택 쇼핑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중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사들였던 한국 부동산 추세와는 다소 다른 점이, 예전에 비해서 수요가 그래도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핀셋 지역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지역들을 쓸어 담고 있는 추세인데, 자국 내 부동산이 떡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 부동산 쪽을 공략을 하고 있는 건데, 헝다, 완다, 비구이위안 줄줄이 공룡 부동산 대기업들이 파산으로 가는 상황에선 한국 쪽 부동산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나오는 건데, 이마저도 한국 부동산 침체가 중국과 비슷하게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쉽지 않을 듯 보이네요. 얘네들 한국 부동산은 그래도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척에 저가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엿보이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일단 한국 자산 가치가 훅 하고 기초 체력 방전되니 그냥 쓸어 담는 건데, 앞으로 위안화 약세는 그대로 원화 약세로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우리나라 환율은 1347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36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화 가치는 위안화 가치 하락과 동시에 상당 부분 앞으로 가시밭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중국이라는 선제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확실한 이 지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한국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의 부동산 버블 현상이 얼마나 경제 지표를 흔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샘플이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궤적으로 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방금 나온 속보로 3월 수출이 566억 달러로 늘어났고,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한 수치를 내놨습니다. 한국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도 보이는데, 중요한 건 대중 수출이 0.4% 정도 살아났다는 건 그만큼 의존도가 높다는 걸 반증하는 대목이죠. 물론 미국 쪽 수출도 늘어났지만 중국과의 동조 현상, 그러니까 얘네들을 얼마나 파고 들어가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고, 반대로 자산 가치의 하락 양상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점도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이죠. 어쨌든 방금 발표된 지표는 대기업 수출 지표라고 말할 수 있고,
기저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위기라 이 전체 지표 하나 가지고 경기 부활을 알리기에는 여러모로 좀 어려운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중국과 비슷한 부동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일단 중국처럼 헝다, 완다, 비구이웨안 같은 공영 부동산 기업이 우리는 없는 대신 대형 건설사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PF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마진율. 그러니까 아무리 건설사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도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완커라는 회사, 여기도 엄청나게 규모가 큰 중국 내 부동산 관련 1위 업체죠. 정말 이름 그대로 완전히 컸네, 완커. 30년 만에 배당을 중지할 만큼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들었고 이로 인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거리는데 우리도 비슷한 입장이죠. 이런 공용 부동산 대기업은 없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쫙 깔려 있고 그 하부 구조로 중소형 건설사들이 도급 형태로 서로 묶여 있으니까 자금난이 발생하기 시작한 중소형 건설사들의 위기는 곧바로 대형 건설사 하부 구조를 위협하는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동시다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더더덜도 없이 딱 떨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건 겉으로 보기에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엄청난 겨울이 몰려오고 있는 부동산 계절의 역행, 지금 한창 봄이 올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겨울의 역주행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중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던 부동산 문제까지 쭉 고구마 줄기 땡겨오듯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더 심각한 건 이게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닮은 꼴의 부동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중국이 겪고 있는 위기가 언제든 몰아닥칠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결국 자금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건데 얼마나 이걸 적시적소에 막히지 않고 뚫느냐가 관건이죠. 지금 저축은행이 자금난에 봉착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된 것도 이런 자금난이었는데 그 불쏘시개가 바로 금융권의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거. 저축은행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그냥 불살라 버려도 될 만큼 아무런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부실 채권이 10% 이상 초과한 곳들이 2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저축은행 자체의 건전성이 극도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부동산 PF 연체율도 10개 상위 저축은행 중에 6.2% 정도로 1년 전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연체율이 통상적으로 2배 뛰어도 놀라 자빠질 지경인데 더블업이네, 더블업. 저축은행 연체율이 특히 부동산 관련 PF 연체에서 이렇게까지 극도로 악화가 되면 이 금융권 중에 새마을금고가 엄청나게 회자가 되기는 했는데 저축은행도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를 할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은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중국 사례와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금융권 부실, 부동산 업체 자금난, 집값 하락, 수요 손절, 전체 경기지표 하강, 이걸 똘똘 말아서 보여주는 지표가 통화가치 하락, 달러 대비 저질 체력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자국 통화의 지구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모습으로까지 번지고 있죠. 결국엔 이런 부동산 문제도 가장 본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미국의 달러, 몸싸움에서 당연할 재간이 없죠. 붙으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저렇게 자중질환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자체 내 부동산 구조가 문제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달러가 거의 중국 위안화를 융단 폭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국 자산 가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박살이 난 거고, 그렇게 계속해서 약화된 자산 시장, 더 이상 떠안고 갈 수 없음에 이번에 중국 양회에서 5% 경제 성장률 내걸고 부동산 부양 쪽보단 구조조정 쪽으로 선택지를 정한 것으로 봐서 중국도 미국 쪽 달러 강세에 대한 방어에 한계를 많이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고 가겠다는 건데, 미국 국채가 어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걸 보시라. 중국이 고리타분한 경제구조,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70% 차지하는 부동산 쪽을 과감하게 정리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이렇게 치고 나오는 달러 강세에 대항해서 확실한 경제 전열 정비에 나서고 있는 건데,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미국 자산 시장은 영원한 성조기를
휘날릴 거라는 암시도 되고, 그만큼 뭐 국가 가치라는 자신감이 빵빵하니까 국채 발행 뭐 줄인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내려가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땡길 수 있는 유인력을 확실하게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굳이 연준이 기존금리 조정하지 않아도 국채 금리가 가이드라인 역할 충분히 하기 때문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오토매틱 시장 작동 원리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 그러니 엊그제 미국에서 PCE 개인 소비 지출 지표 발표하면서 파월이 금리 인하 서두를 거 없다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월 인하설 나왔다가 다시 뭐 마이클 잭슨 문워크 한다고 뭐 뒤로 간다고 6월도 뭐 이제 힘들대. 이러다가 12월 크리스마스도 힘들다는 말이 나올걸? 아니 뻔히 뭐 로드맵이 보이는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앞으로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이거 뭐 거의 종교적인 신념과도 같은 금리 인하라는 말이죠. 작년 상반기부터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거의 뭐 1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추워도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국 증시 부양만 빵빵하게 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아쉬워서 굳이 뭐 금리 인하라는 판도라의 상자 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중국도 미국 눈치 보면서 언제쯤 금리 인하할까? 뭐 떨어진 위안화 떠안고 목만 길게 빼고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데 택도 없지. 이렇게 둘 사이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은 뭐 어차피 탈중국 선언하면서 무역 수지가 그쪽으로 뭐 되게 악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반면에 자산 구조 시장은 되게 중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 쪽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은 그대로 떠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반기 중국에서 터진 부동산 일련의 사건들이 그대로 재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바닥론은 정말 뭐 어이없는 말들이고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까울 정도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전히 뭐 지하실 문을 몇 층까지 개방할지가 관건인데 이제 뭐 겨우 지하 1층까지 왔는데 여기가 바닥이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일단 이번 달부터 무한 개방하게 되는 분양시장, 특히 오늘 4월 1일부터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분양 물량은 뭐 4만 가구 가까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일반 분양만 2만 가구 이상이 되는데 관건은 뭐 분양가죠. 지금처럼 뭐 분양가가 거세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양시장도 나오는 물량 대비 완판 가능성 점점 희박해지고 미분양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는 공갈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약세 현상은 분양시장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가 자연스럽게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외면을 해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악성 미분양이 뭐 돌출하게 되는 거고, 이게 뭐 전체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구축 매매 시장도 확실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돌아가는 판사례가 이런데 그래도 뭐 일단 분상제 적용 단지나 가격 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다면 이번에 개편이 돼서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신생아 특공 부분, 그리고 다자녀도 3명에서 2명으로 자녀 수가 줄었고 가점제도 부부 간 통장 합산이 됩니다. 부부 개별 청약 가능하고 배우자가 이전에 주택 소유한 거 이력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주택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일 수 있으니까 깨알같이 챙기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축 매매 시장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가격 자체가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고농축 기간, 그러니까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다림이 그동안 오랜 시간 지속이 됐고 호가도 버티는데 한계점에 봉착을 했고 이대로 가다가 뭐 테러마저도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조만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집값 변동성에 대한 분기점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중국의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닌 건 아주 똑같을 정도의 자산 시장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분양가 낮추고 매매가도 정상적인 이 집값 추이로 돌아오는 게 급선무. 수요가 붙어야 뭐 시장이 살아나는데 수요가 꽁꽁 숨어 있고 손절한 상태로선 여러모로 어려워질 가능성 많네요. 아마도 4월은 가장 큰 변동성이 있는 달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빵빵한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